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결혼 7년 차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 이후로 맞벌이를 해오다가 3년 전부터 몸 만들어서 아이를 가지고 싶다며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집안일을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 전업주부가 된 아내가 있어도 예전처럼 일주일에 3번씩 도우미 이모님을 불렸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는데도 이모님을 부른다고 했을 때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 것이지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맛없는 아내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이모님이 해주신 음식들이 훨씬 맛있고 다양하기에 더 좋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제 소득이 충분하였고, 결혼 시작할 때부터 아내의 월급은 아내의 개인 용돈으로 쭉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가지고 있는 상가들도 아내와 결혼 전에 제가 대출 없이 산 것들이라 아내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내의 월급만큼 용돈도 주었고, 그 용돈으로 아내는 몸에 좋다는 보약도 해서 먹고 매일매일 몸 관리한다면서 필라테스랑 요가, 수영도 다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내는 점점 더 건강해지고 몸도 좋아지는 게 보였고, 가임기는 물론이고 비기임기 때도 부부관계는 자주 가졌는데도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임신에 실패한 테스트 결과를 볼 때마다 아이가 안 생겨서 속상하다며 울고 난리치고 생쇼를 하였습니다. 짧게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씩 사람을 힘들게 하였지만 그때는 아내가 정말로 너무 속상해서 힘들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2군데 병원에서 정자검사도 받았습니다. 물론 결과는 2군데 병원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치 않게 아내 화장대에서 면봉을 찾다가 서랍 속에서 피임약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니 약통의 날짜가 적어서 매일매일 꾸준히 먹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팬트리에 약 두는 곳을 찾아보니 피임약을 얼마나 많이 사다 놨던지 평생 임신할 생각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저 정도 양이면 폐경할 때까지 먹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 모든 약을 가지고 나와서 아내에게 보여주었더니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피임약을 끊고 임신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저는 이미 아내에 대해서 정이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빌었는데도 제가 용서해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말 마음속에 있던 아내의 진심을 말하였습니다. 솔직히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아서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여자들한테 인기도 없고 속상했던 적 없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자식한테도 물려주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외모적으로 하자가 많은 저랑 왜 결혼했냐고 물었더니 돈도 잘 벌고 집안에 돈이 많아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연애부터 결혼까지 약 10년이란 시간 동안 내가 아닌 돈이랑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은 마당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더 해보라고 했더니 키 크고 외모도 훤칠한 남자의 아이를 가져서 낳으면 좀 더 완벽한 가족이 될 것이고, 저 닮아서 못생긴 아이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잘생긴 아이를 보는 것이 저한테도 좋지 않냐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키 크고 외모도 훤칠한 남자의 아이를 어떻게 가질 거냐고 물었더니 마음만 먹으면 쉽게 그런 남자들을 구해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이혼하자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혼 및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였더니 위자료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준비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말을 하길래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부터 받고 오라고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다음날 오후쯤 집으로 찾아와서는 잘못했다며 다시 비는 것을 보아하니 변호사 상담에서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을 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날 오히려 잠도 잘 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까지 아내가 임신이 안 돼서 우울하다며 난리 칠 때마다 사준 명품 선물과 사치품들, 처갓집에 해준 집과 차 등등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가 아닌 제 돈을 사랑한 여자한테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해준 것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악착같이 받아내야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꼼꼼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내한테 정리한 것들 보여주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처갓집에 해준 집과 장인어른과 장모님 사드린 벤츠 2대는 꼭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벤츠 2대는 구매한 지 한참이 지나서 중고차가 얼마 하지도 않을 텐데 꼭 가져가야겠냐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얼마 하지도 않는 벤츠니까 직접 돈 주고 사서 장인장모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제 아이를 임신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아직도 제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이를 임신했어도 이제는 이혼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 입을 덮고 산 정이 있는데 너무 매몰차게 내쫓지 말아 달라면서 혼수로 썼던 3천만 원에다가 1년에 1,000만 원씩 쳐서 7년 동안 결혼 생활에서 7천만 원을 더해서 1억만 주면 조용히 이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업하다가 지분 정리하고 퇴직금 받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1억이 받고 싶으면 그렇게 받아줄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고 원만하게 합의 이혼은 안 될 것 같으니 저는 저대로 변호사 만나서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소송을 하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처리되었습니다. 증여 관련 세금 문제가 될까봐 처갓집에 해준 집도 제 명의 아파트였고 차들도 제 명의로 산 차들이기에 어렵지 않게 다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서 뺏는 명품과 사치품들은 모두 중고업체에서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면 볼 때마다 생각나서 짜증도 날 것 같고 혹시라도 돌려달라며 아내가 찾아올 것 같아서 보는 앞에서 전부 처분하였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쳐다보는 아내를 보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도 정말 제가 나쁜 여자랑 결혼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에서 여자를 믿고 결혼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